약속했다네. 절대 내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 대신에 내 명의로 건물하고 식당을 받았어. 아마도 그 아들이 못 믿어오셨겠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돈이 있으면 다 쓰는 건 둘이 꼭 닮았었거든. 그 덕에 우리 애들 다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었다네. 난 그 양반한테 악한 감정은 없다네. 다만 좀 서운할 뿐이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날 알아줬으면 싶은데 아직도 아닌가 봐. 아니에요. 요즘 장인어른 얼마나 많이 변하셨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장모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건 뭐냐면 내 자네를 아들처럼 여기니 이런 부탁을 하는 거네. 꼭 들어줘야 하네. 혹시 그 양반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네만은 그 양반을 돌봐줬으면 하네. 내가 죽으면 아마도 애들이 그 양반 보려고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자네가 좀 챙겨주게. 내가 통장을 하나 줄 테니까. 한꺼번에 주지 말고 어렵다고 할 때 조금씩 도와드려 줬으면 싶네. 어디 가서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자네가 좀 챙겨주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네밖에 해줄 사람이 없네. 이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네와 나만 아는 비밀인 거네. 마음이 짠했습니다. 본인이 힘든 와중에도 여전히 남편을 생각하는 장모님을 보니 아직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장모님 꼭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받아든 통장에는 꽤 놀라운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날이 올 걸 예상하고 조금씩 모아오셨나 보더군요. 오랜 세월 동안 혼자만 가슴앓이를 해오셨을 장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편을 생각하는 장모님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장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장모님은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장모님만 보면 연신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될 수 있는 대로 못 오게 했습니다. 정말 그러다가 아내까지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들러서 장모님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병실에 들어가려는데 병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기에 저는 병실에 들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도 모르게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혼한다고 간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연락해도 잘 받지도 않고.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내나?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연락도 잘 못했어. 미안해. 아, 그래요. 그건 그렇고 왜 마음 변한 건 아니지? 같이 살자며. 같이 살려면 빨리 무슨 수라도 써야지. 에휴, 이 사람아. 사람이 오늘 내일 하는데 어떻게 그러나, 응? 좀만 기다려봐. 일단 이 사람 일어나거든 내가 이야기할게.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나? 그래? 오늘 내일 한다고? 곧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럼 오빠 보험금이랑 두둑하게 챙기겠다. 건물도 저 여자 거라며. 그래, 그 정도 돈 생기는데 내가 참을게. 그리고 오빠 왜 이리 얼굴이 안 됐어? 맨날 이렇게 병원에 있으니까 그렇지. 관리 좀 해요. 나랑 앞으로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지. 알았어.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말고 앞으로 연락하고 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아니, 오빠가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찾아온 거지. 그래도 찾아오길 잘했다. 나 오빠 믿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짐작해보면 분명 두 사람은 연인관계 같았습니다. 하물며 보험금 이야기까지 오가는 것을 보니 정말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장모님이었지만 그런 장모님 앞에서 버젓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많이 혼란스럽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내 결심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저는 그날 병원에서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아내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많이 놀랄 줄 알았던 아내는 너무 차분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신 말고 아는 사람 없지? 아빠 문제는 나한테 맡겨줘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돼. 알았지? 저는 그렇게 가족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비밀과 장인어른의 비밀을 한꺼번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신신당부했기에 장모님이 부탁하신 일은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겁더군요. 장인어른만 정신을 차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철없이 구는 장인어른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는데 장인어른이 부르시더군요. 자네 술 한잔 하려나? 어? 오늘 땀을 많이 흘렸더니 한잔 생각나는군. 우리는 그렇게 오래간만에 둘이 앉아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네는 행복한가? 어? 하게 저 녀석이 자네한테 하는 거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군. 저 녀석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지 싫어했거든. 볼 때마다 얼마나 쌀쌀맞게 구는지 원 내가 민망할 지경이야. 가장 필요할 때 아빠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버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렇게 계속 지내세요. 따님이랑 함께 식당 하시는 거 보니 제가 더 마음이 뿌듯해요.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어머님이랑 함께 사세요. 한참을 뜸을 들이던 장인어른은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받기 편했네. 누군가에게 얽매여 살기 싫었거든. 어머니가 워낙 성하여서 결혼은 했는데 영 마음을 못 주겠더라고. 돌아다니다 돌아오면 애들이 생겨있고 내 아이라는 게 신기해서 마음을 붙이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일이 생겨서 다시 집을 나와야만 했네.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 아이들과도 서먹해지고 그러니 집에를 와도 내 집같이 느껴지지가 않아. 저 사람에게는 참 몹쓸 짓을 한 거지. 평생 독수공방으로 지낸 거나 다름없으니까. 미안하네, 많이 미안해. 그런데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저 세상 가면 나도 떠나야지. 아마도 다시는 안 들어올 것 같네.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러면 다들 마음이 풀릴 겁니다. 장인어른은 씁쓸한 미소만 지으시더군요. 내가 좀 무디긴 하지만 바보는 아니네. 아마 이 건물도 우리 어머니가 아내한테 줬을 거야. 내가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나. 난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네. 어머니가 나보다 아내를 더 믿었다는 거에 화가 났어. 그러다 보니 그 분풀이를 아내에게 했다네.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네.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어. 도저히 창피해서 낯을 들고 대하기가 너무 힘드네. 한편으로는 장인어른도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 도련님으로 오냐오냐 하며 살았을 텐데 어느 날 순식간에 집안이 망해서 몰락한 집안의 가장이 돼버린 거였습니다. 하물며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믿어주지를 않고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자 그 분풀이를 아내에게 하면서 평생 살아오셨던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허비한 장인어른이 안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장인어른의 술잔을 채워주는 일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안타깝게 장모님은 우리의 옆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너무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떠나셨습니다. 평소에 주변도 잘 챙기셨던 장모님이었던지라 장례식장에도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너무 일찍 떠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친했던 몇몇 주위의 분들은 끝내 참지 못하고 서럽게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나까지 가슴이 복받쳐 올라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다들 꾹 참고 있는데 사위인 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하늘을 보면서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정말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장인어른이 있었습니다.
모두 장인어른이 장모님에게 어떻게 됐는지 알기에 장례식장에서 장인어른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인어른은 항상 주변을 맴돌기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인어른이 혼자 밖에 계신 것 같아서 나라도 위로를 해드리자고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여자가 서 있더군요. 딱 봐도 아내 나이 또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 안 하고 장인어른을 안기도 하고 웃으며 손뼉까지 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장인어른은 함께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 젊은 여자를 데려와서 손뼉까지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태 내가 장인어른을 잘못 알고 있나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 달려가 여자의 뺨을 갈길 뻔하는 걸 꾹 참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아빠의 여자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절대 모른 채 하라고 신신당부만 안 했더라면 당장 달려가서 요절을 냈을 겁니다. 그만큼 저도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혹시 이 모습을 누가 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들더군요. 그래서 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제발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이 저와 함께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분했으면 주먹까지 꼭 말아쥐고 있더군요. 들어가요. 들어갑시다. 못 본 걸로 하자고. 아내는 내 품에 안기어 한참을 오래야만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다시 한번 장모님의 인생이 불쌍해서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조문객과 어머님을 잃은 아픔에 가족들 모두 녹초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가족들 앞에 장인어른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너희 서원이 아빠 안 보는 거였지? 그래, 앞으로 다시는 너희 앞에 안 나타나마. 엄마 사망보험금, 아빠 몫이라 이 건물 일부 금액을 주면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겠다. 그 당당한 모습에 모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두 당황해 있는 그때 아내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아빠는 어떻게 엄마 무덤이 마르기도 전에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죠? 그렇게 엄마가 미우셨어요? 그런데 엄마 돈은 왜 탐이나시는데요? 사람은 믿고 돈은 필요한 거예요? 아빠는 평생 그랬어요. 아빠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여자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시겠죠? 내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심부름 센터를 시켜서 알아봤어요. 아주 가관이더군요. 이미 상기 전과도 있고 하물며 유부녀더라고요. 그래, 엄마 우리를 배신하고 저런 꽃뱀하고 살려고 한 거였어요? 똑바로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저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내는 장인어른에게 여자의 사진을 몇 장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어떤 남자와 다정히 모텔을 데려가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이윽고 어디서 구했는지 여자가 남자와 대화를 하는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니 그 영감 왜 돈을 안 가져오는데? 어? 아 금방 가져온다며? 글쎄 와이프가 오늘 내일 한대. 그래서 사망보험금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야 이번에는 대박인 것 같아. 우리 정말 이번에 한 건 하고 해외 나가서 같이 살자. 응? 알았어. 내가 다 알아놨어. 그러니 잘 구워 삶아서 돈이나 가져오게.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 당신은 돈 가져오면 바로 공항 갈 준비나 해. 그 소리를 듣던 여자는 장인어른의 표정을 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장인어른은 허탈한 표정을 짓더군요. 쫓아갈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런 여자 입에 넣어주려고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한심하네요. 아빠는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못할 짓을 했어요. 어떻게 저 여자를 엄마 병실까지 데려갈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다 들었대요. 아빠는 정말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돈이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절대 못 줘요. 여태 아빠는 우리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아빠한테 돈을 줘야 돼요? 법적으로 하실 거면 하세요. 법정에서 평생 아내와 아이들을 버려두고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나눠달라고 외쳐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아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니까요. 장인어른은 모든 걸 체념한 듯 하늘만 바라보시더군요. 다시 한번 온 가족이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후련히 홀로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이더군요.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저도 장인어른이 믿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은 다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가끔 멍하니 계산대를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장모님이 앉아 계셨기에 비어있는 계산대를 보면서 멍하니 엄마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런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울컥하더군요. 하마터면 장인어른한테 화를 낼 뻔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의 신신당부하신 부탁이 있었기에 꾹 참고 대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말이야,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부탁 좀 하세. 응?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해서.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내 탓을 했습니다. 네, 저도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내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돈은 제 용돈 아껴서 모아놓은 비상금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얼버무리면 장인어른에게 약간의 생활비 정도만 매번 보내드렸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내는 내가 장인어른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더군요. 저는 장모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장인어른에게 돈을 주더라도 어디서 뭐하고 지내시는지는 꼭 이야기를 해야만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저는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결혼 잘못해서 고생이라고 할 테죠. 하지만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속 깊은 장모님이 살아생전에 저를 아들처럼 끔찍하게 위해주셔서 친부모처럼 여기고 지냈습니다. 그런 장모님이 부탁을 하신 거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해서 해드려야죠. 하물며 저도 나이를 들어서인지 장인어른이 안 돼 보였습니다. 저마저 등을 돌리면 정말 장인어른은 세상의 외톨이가 되시는 거였으니까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순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리를 어기고 살려고 하면 꼭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세상 사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바보 같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모님과 꼭 닮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팔불출이라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기다리시고 계실 테니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돌봐드려야죠. 그게 제가 장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보답 같습니다. 혹시 아나요? 하늘나라 가셔서는 손이 발이되도록 빌지도 모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평화와